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직접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카톡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또 제 주변 아는 분들도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또 어느 병원에 가야만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 초기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내 의지와는 관련이 없이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이쪽에 내 몸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아니고 접촉사고인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사고라면 사고 처리를 수습하고 긴장이 풀리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목이나 허리, 어깨, 머리 등등 이렇게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쉽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초기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병원의 종류는 집 주변에 아주 작은 의원에서부터 종합병원도 있겠고요. 전문병원, 또 대학병원, 또 다른 그런 한방병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 중 아픈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선택해서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경상 환자인 경우에는 대학병원 진료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가 외래로 교수를 예약해서 진료보는 게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진정 알 수 없는 통증이 교통사고 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도 외래 접수를 한 후에 교수님한테 진료를 전문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에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형외과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아픈 통증만이 아니고 신경 증상이 있는지 또는 손이나 발 어느 부위라도 전기 오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뼈의 문제보다도 척추 후방으로 흐르는 척수신경의 손상이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해 주었던 그런 피해자의 이야기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였어요. 처음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에는 단순히 목이나 허리 등 이런 데가 아파서 집 근처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 후에 약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부터는 그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그 짜릿한 신경 증상이 있어서 그 전에 치료를 받았던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해보니 의사가 진료 서견서를 써줄 테니까 좀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MRI와 근전도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니 디스크가 좀 찢어지고 디스크가 탈출이 되었다는 추가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겠기에 진료받은 교수님에게 이 결과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다는 소견서를 좀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교수가 사고 후 처음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보험회사와 합의한 시점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보험회사에 이러한 증상을 이야기하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것을 이야기했지만 합의를 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대학병원 교수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 취소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하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담을 제가 많이 해주면서 제가 느낀 점이 교통사고 환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병원의 선택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소견서 한 장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 피해자는 소송으로 간다 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받기 힘들다고 제가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는 병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피해자도 처음 찾아간 병원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규모의 병원만 갔다고 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한방병원에 입원해야지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서 입원이나 치료를 받는 게 맞는가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한방병원 치료비 청구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조금 얹혀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방병원에서 처음에 병명을 찾지 못하거나 오진을 해서 또 진단받지 못한 병명이 추가로 나와서 낭패 보는 일이 있다는 점 아셔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밀검사를 해서 추간판 탈주증이 나와도 진단 병명을 잘 안 넣어주는 한방병원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데요. 무릎 통증이나 발목 등에 막 그동안에 침치료나 뜸 치료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정밀검사를 해보니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믿고 한방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기계 등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내 몸 상태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합의금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